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IT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위터, 이제는 트위터가 아니죠. X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분명히 내가 뭔가 앱을 깔아놨었는데 뭔가 새롭게 이거 뭐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트위터의 이름이 X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게 좀 순차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핸드폰에 다 이제 X라는 아이콘이 뜰 텐데요. 이게 재밌는 게 애플의 앱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앱스토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글자짜리 앱을 허용해 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006년부터 트위터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파란색 로고에서 좀 바뀌다 보니까 X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거의 승인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23일, 그러니까 지난달 23일이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의 모든 이제 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벌드, 요 새의 로고에 이제 작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사 건물에다가 진짜로 이 X로 있는 사진을 트위터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트위터가 X로 바뀌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X로 바뀐 것이죠. 단계별로 바뀌어서 지금도 바뀌었고요. 이것도 약간 또 여담인데 실제로 이 X라고 하는 간판을 본사에 아주 반짝반짝거리게 달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불빛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동네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원 때문에 다시 뭐 간판도 내리고 뭐 이런 이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된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기업에 X라는 단어를 참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좀 X라고 하는 것에 좀 애착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에 스페이스 X가 들어있고 최근에 이제 창업한 인공지능 회사인 스타트업도 X.AI, Zai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X라는 것으로 리브랜딩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슈퍼앱 전략을 좀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트위터만 X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다 X로 묶으면서 이것을 뭐 하나의 좀 통합된 앱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는 오디오나 비디오뿐만 아니라 뭐 결제 및 금융까지 붙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AI 회사 역시도 좀 결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결국 X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적인 어떤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그림을 좀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X로 이제 이름이 바뀐 트위터의 행보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정말 격투를 하나 봐요. 외신에서 켤 때마다 이 격투기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이제 8월 26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뭐 실제 6월부터 해가지고 이 격투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 뭐 단순히 신경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크 주커버그가 아예 이제 26일로 결투 날짜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8월 26일로 제안을 했는데 확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마크 주커버그는 나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투기를 사랑하고 있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이제 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둘의 격투가 성사가 된다면 시청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디서 보여주느냐, 이걸 가지고도 이제 두 CEO가 조금 설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제 마크 주커버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본인은 이제 트위터 이제 X죠. X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을 X에서 생중계할 것이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은 재향군인을 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로 경기를 할 건데 경기는 이제 본인들의 X의 플랫폼에서 이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걸 마크 주커버그가 이걸 또 이제 캡처를 합니다. 이제 이미지 캡처를 해서 어디다 올리느냐? 본인 이번에 새로 만든 스레드 있지 않습니까? 스레드에다가 캡처한 걸 올리면서 자기가 뭐라고 또 글을 쓰냐면 이 투명한 자선 모금 하려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X라고 하는 이제 그 트위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깐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채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에는 이제 또 하겠다까지 나왔는데 또 이거를 어디서 중계를 하느냐, 어디서 라이브를 하느냐고 계속 설전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이렇게 둘의 격투기 대회, 네. 어떻게 보면 격투기가 정말 열리게 될지 이 부분이 참 관심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또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저희가 뭐 가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좀 그러긴 그러게요. 한데. 할리우드 가십 같아요. 네, 또. 그러니까요. 네. 이제 둘 다 그렇게 또 스레드에서 하니 뭐 또 뭐 X에서 하니 이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트윗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6일에 또 뭐라고 올리냐면 자기가 이제 목이나 등 위쪽으로 MRI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하는데 네. 이것 혹시 이제 일전하기 전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에도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격투기 도전장을 한번 내밀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 수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거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이제 격투기 또 예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왜 이렇게 두 CEO 모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보면 X 그러니까 트위터 그리고 이제 스레드 있었던 이 메타 역시 둘 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과 트래픽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좀 브랜딩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가 결국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맞죠. 관심을 네. 받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일일 활성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CEO 모두 계속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새로 만든 소셜미디어들을 좀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스레드의 일일 사용자 같은 경우에 4,400만 명까지 지난달 7일에 지금 정점을 찍고요. 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300만,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계속 하락을 했고, 이제 더 제일 많이 떨어질 때 800만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점에 대비해서 82% 정도 이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X,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지금 이제 기준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56%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들의 소셜미디어 양쪽 모두 다 계속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의 가장 1번의 방법으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밖에 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한 기업의 수장들이 이렇게 CEO들이 이런 설전을 펼친다는 건 뭔가 의도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X랑 스레드 각각 좀 띄우려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하게 경쟁사를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틱톡 플랫폼이 사실은 굉장한 이용자 수도 끌고 있고 한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까요? 네, 분명히 이제 틱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셜미디어 뭐냐? 틱톡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틱톡이 최근에 마치 트위터처럼 텍스트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 그러니까 X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겠죠. 단순히 지금까지는 짧은 동영상을 전달하는 형태가 이제 틱톡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짧은 글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이 단순히 어떤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이는 형태의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트위터보다는 인터랙티브한 글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틱톡의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트위터의 이 짧은 글 시장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좀 붙이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커머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의 이커머스 시장까지 이 틱톡이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진출을 했다가 또 다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 틱톡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오히려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는 틱톡을 못 쓰게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실제 MZ 세대나 아니면 알파 세대들은 이 틱톡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또다시 이커머스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 X가 가지려는 전략하고 비슷한 거죠. 네. 슈퍼앱이라고 하는 전략. 그러니까 하나의 앱에서 동영상도 소셜미디어처럼 올리고 글도 올리고 쇼핑몰도 하고 이러한 좀 공통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메타 역시도 이제 지금 있는 그림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고 짧은 글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제까지 이미 붙어 있고 쇼핑몰까지 네. 하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세 개 플랫폼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금 틱톡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럼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가장 좀 원초적인 방법도 좀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경쟁사들이 어떻게 좀 수익을 또 확보하게 될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메타에서도 최근에 또 생성형 AI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챗봇 공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메타가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도 많이 오르고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 라마2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죠. 이 시간에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공개하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누구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내 컴퓨터에도 설치할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뭐 경량화해서 뭐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메타는 이 AI를 가지고 뭔가 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좀 추가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번에 챗봇을 내놓는데요. 이제 다음 달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챗봇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느끼기에 좀 부캐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게 과연 어떤 서비스일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어떤 이제 기존의 하나의 그 챗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캐릭터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여기 지금 메타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뭐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말투로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서핑을 갔을 때 서핑지에 있는 여행자와 같은 형태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여행지를 추천받거나 이런 형태로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림을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그 챗봇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캐릭터나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그 사람 같이 내가 말투를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챗 GPT라고 하는 녀석부터 시작됐었던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 소스로 좀 하나의 또 이제 어떤 변화를 보여줬던 라마를 통해서 보여줬던 메타가 또 이러한 또 생성형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챗봇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흥미를 움직일 수 있을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거를 메타가 왜 할까를 보면 결국 광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죠. 결국 메타라고 하는 회사는 뭐 페이스북의 여러 개, 또 인스타그램의 여러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광고라는 것도 결국엔 사용자가 몰려야지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메타라고 하는 플랫폼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이러한 좀 재미있는 챗봇의 형태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는 그럼 이렇게 챗봇과 생성형 AI로 좀 더 이렇게 떠오르려고 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보면 이제 X로 이름도 바꿨고요. X로의 생태계를 좀 확장하려는 것 같아요. 우주까지 사실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X라는 생태계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괴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위력을 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주 산업이죠.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X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궤도 위성을 정말 많이 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 최근에 전 세계에서 약간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UFO처럼 빛이 보인다라고 해서 대부분 다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요? 이게 워낙 낮게 어떻게 보면은 위성들이 날다 보니까 이게 빛에 비치면 실제 위에서 잠깐 이렇게 약간의 선이 보일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미 지금 지난 30일자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이 지구에서 얼마큼 도는가를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더니 4,500대라고 합니다. 4,500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지금 우주에 쏜 위성 개수가 8,318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일론 머스크가 띄운 스페이스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쏜 스타링크라는 거예요. 근데 스타링크가 뭐 쏜 기간이 짧습니다. 2019년에 처음 쐈거든요. 그럼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니까는 19, 20, 21, 22, 23, 5년 만에 전 세계의 위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이고 그다음에 더 이슈는 이게 낮게 난다는 거예요. 낮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뒤덮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구 밖을 뭔가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주를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 스타링크가 어디서 날고 있는지 보고 피해서 가야 되는, 정말로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스타링크가 너무 많아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우주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도 하는 것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몇 개를 날리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이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내전 때도 이미,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도 이미 이 스타링크의 위력이 좀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 외에 뭐 요즘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정보 주권이라고 그러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정보나 내용들이 결국 이 미국의 국가의 중심인 스타링크가 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 X라고 하는 브랜드는 단순한 이 트위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이미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인상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우주까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이제 네. 트위터를 포함해서 머스크 그리고 뭐 메타까지 참 두 회사가 요즘 많은 이슈몰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게 로봇 관점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글인데요. 네. 구글이 RT2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맞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로봇 팔 같은 형태의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언어 모델이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로봇이 스스로 뭔가 사고를 하거나 생각을 해서 시각적인 언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네. 지금 요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RT2한테 저렇게 텍스트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딸기를 이 뭐 이제 그 뭐 볼에다가 넣어줘, 뭐 이런 형태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로봇에 로봇을 집어줘라는 얘기를 이제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좀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나나를 독일에 갖다 놔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바나나를 독일에 갖다 놔라는 게 뭐냐면은 국기 있잖아요. 국기를 여러 개를 놓고 거기에다 그냥 독일에 갖다 놔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사람은 그걸 인지하죠. 이거 그쵸? 독일 국기구나. 근데 로봇이 그걸 인지하려면 일단은 눈으로 이게 다 이제 그 나라의 국기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냥 독일이라고 얘기한 게 국기를 의미하는구나를 인지를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갖고 팔이 정확하게 바나나를 집어서 또 이걸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라 좀 이 안에서 로봇도 스스로 약간 사람으로 치면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형태에 네네.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직접 행동에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직은 이 로봇 기술이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람다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쓴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언어 모델을 갖고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두 개 회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테슬라라고 네.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X라고 하는 브랜드에서의 로봇 기술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고요. 또 오픈 AI의 로봇 기술도 좀 같이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사고 과정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네.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미래 기술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기술까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최근에 트위터와 또 메타를 둘러싼 굉장히 즐거운 이슈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숨겨진 의미들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많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넷마블, GKL, GS 리테일, LG 헬로비전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